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선 패배 하루 만에 집행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 비대위로 이제 가면서 상황을 조기 수습하겠다 이건데 사실 0.7% 포인트 예. 차이로 졌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네, 아쉬움이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 외부에서 인사를 수혈하는 이런 전 체제가 있는데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와 달리 24만 표 차 석패였기 때문에 책임보단 지금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혼란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일단 8월 전당대회까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당 전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좀 일찍 당겨서 이달 25일에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당 내에서는 안규백, 박강훈, 박홍근,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쇄신형 비대위로 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은 일단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쇄신형으로 가기 전에 관령인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실 아깝게 지긴 했습니다만 또 완벽하게 뭐 책임이 있다거나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략의 미스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뭐 이렇게 개파 간의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맡아서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부터 우선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좀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달 25일 이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5월 초까지가 임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결과적으로는 임기를 좀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누구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사선의 안규백 의원 그리고 박강원, 박홍근, 홍익표 의원 등이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대한 예, 얘기예요? 원내대표 네.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얘기는 지금 아직 안 예,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일단 원내대표부터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번에 말하자면 백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뭐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수습 먼저 하고 이제 그 뒤에 좀 더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그런 얘기를 네, 하긴 좀 네. 이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 그리고 또 정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새 정부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김병준, 김한길 대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안철수 대표와 회동할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일에 단일화를 할 때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네. 인수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뭐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를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일단 인수위원장직이나 뭐 국무총리 등 입각에도 관심을 두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일단 사무총장직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지명이 돼서 이제 인수위 전반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나눠 먹기, 자리 배분 이런 얘기 조금 솔솔 나오면서 네. 또 사실은 이제 수면 안에 들어가 있던 갈등이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러니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밀어붙인 이제 이대남 공약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부터 이준석 책임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계산에 따라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질타가 이어질 때 이준석 대표는 세대 포위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 표가 전혀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나쁜 정치를 했다, 나쁜 선동을 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거나 그리고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이게 계속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윤핵관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약간 총체적 난국이다.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당대표, 젊은 당대표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좀 바람을 일으키긴 했는데 전략적으로 좀 미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정계 은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뭐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한 공이 크다. 그리고 호남 관련해서도 역대 보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아쉬워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만약 신설합당을 한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자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가장 나쁜 점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지금 당 내에서도 뭐 당 이제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의원총회라든지 거치면서 이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인 기자하고 뉴스픽 해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론조사 특집, 여론으로 알아보는 민심 확인하겠습니다.